대한민국 자연의 사월은 참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사월은 왜 이렇게 항상 잔인한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4월, 5월까지도 그러겠죠. 참으로 잔인한 시간들이 경과될 것 같습니다. 채널24개 하석영의 단도직입.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래 역사상 세계 최초로 겪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한번 또 공연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의 집권 세력이 마지막 한순간까지 최후의 온 힘을 다 기울이는 모습이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채널24K가 보기에는 지나칠 만큼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정말 너무 추하다 싶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뭐 필리버스터링을 하니 어쩌니 뭐 이러고 국민의힘이 저항한다고 그랬지만 결국은 법사위에서 소위 박병석 수정안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죠. 그런데 그 수정안이라는 것도 수정안대로 되지도 않고 거기에 아주 크게 뭐 국민을 위해서 양보한 것처럼 박아놨다고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라고 하는 이것을 설치하는 데 관한 규정조차도 슬그머니 민주당 쪽에서 빼버리고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참 최후까지 온갖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다 해 보여주는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검수완박이라는 참 이상야릇한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사건, 이것이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을 해버린 게 분명해졌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국제법상의 문제로도 결국은 크게 발전하게 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하고 사법공조체제를 가지고 있고 범죄인 인도협정도 체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사의 최고 기구들의 수장끼리의 회의체에도 가담이 돼 있고 이런 문제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국제적인 공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무슨 문제를 만들게 될지 앞날이 딱하다는 생각입니다. OECD 산하의 그 기구 산하의 뇌물방지 작업반이라고 언론들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본명이 WGB입니다. Working Group on Bribery. 뇌물을 수사하는 실무그룹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을 텐데요. 실무그룹이라고 해야죠. 그 조직의 드라이브 코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장이 그 의장 명의로 우리나라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사법 실무적인 협의나 또는 그 협회에서의 위상을 만들거나 이런 데 관련해서 아마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서신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서신을 직접 다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 국회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 중재안이 가결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규정하는 법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달라. 제대로 나라가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이래가지고 무슨 부패 이런 거 앞으로 수사하겠냐? 노골적으로 이제 치고 나온 얘기인데요. 이 외에도 미국 등에서 해외 8개국의 한국계 검사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 한국계 검사들 100명이 모여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로 한국인 검사협회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KPA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인검사협회가 21일에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사들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검수완박의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들은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해당 주장은 잘못됐다.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민주당의 무모한 시도는 일부 권력자들의 직접 얘기하면 문재인 이제 전임 대통령이 되겠죠. 거기다 대통령 후보했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지금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제 피고인 피의자 이런 의원들의 부패를 덮고 감추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이제 광고가 쳐진 셈이죠.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다 들여다보고 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응을 해서 자진해서 상대방이 뒤집어 써야 할 물바가지를 빼앗아서 스스로 그걸 뒤집어 쓰고 그렇지 않아도 상대에게 언제나 뒤집어 씌우기 명수인 상대방에게다가 좋은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무기력함이 참 보기에 안쓰럽죠. 그 바람에 많은 이제 뜻있는 국민들 또한 이제 이게 뭐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무기력에 빠져드는 모습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속에서 윤석열 당선자 쪽에서 국민투표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반전의 묘약이냐라고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국민들의 시각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채널 24K에서는 일찍부터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국민투표 얘기 이게 어떻게 수여하고 가능한 것이냐 이 얘기를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여기에 무슨 검수완박 이런 법조문을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냐. 말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선관위에서는 또 이게 현행 법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빨리 내놓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그 선관위의 주장과 관련해서 국민투표법을 보시죠. 뭐가 문제가 되는지. 국민투표법 제5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거소신고대장에 등재된 재외국민의 수에 의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선거인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고 그리고 표결 결과가 이제 전체의 몇 퍼센트가 찬성이고 반대냐 이거 계산하고 이러는 이제 기준이 되는 인구 통계를 내는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조항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거소신고대장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위헌이다. 이 사람들까지 포함하느냐 이것이 헌법상 위헌이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이 국민투표법은 이 부분이 개정되지 않으면 무효다. 이 부분이 개정될 때까지가 이제 무효죠. 이 부분이 개정되고 나면 이제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이 법령이.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제14조에 보시면 이 밑에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이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해야 된다.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되지 않은 법률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투표에 관한 사안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로서 이 검수완박 이 법안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진행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투표법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자 쪽에서도 이 문제 국민투표의 개정안을 빨리 발의하고 이것을 의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걸로 압니다만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국민투표법으로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데 또 하나 사실은 이 국민투표법 이외에도 문제가 또 하나가 있죠. 만일 국민투표를 그래서 국민투표법 개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결과로 검수완박법 개정에 반대를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검수완박법이 무효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법률을 지금 발빠르게 민주당이 지금 4월 말 이전에 다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그 이전에 국민투표를 할 방법은 없고 법률로서 이 법안이 법률로서 성립이 되고 나면 국민투표에 의해서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무효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그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럼 뭐냐? 국민투표 한다는 거 아무짝에 쓸 데가 없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차분히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널 24K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대안을 생각하기만 한다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세력에게 있어서 현재 상황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한 사고를 더욱 키우게 되는 건 그 사고를 수습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허둥대고 침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무척 많죠. 뭐 자동차 사고가 났거나 불이 났거나 이런 때 보면 허둥허둥대는 바람에 더 사고를 키우는 그런 경우 얼마든지 우린 보지요. 그러지 말고 우리 이 문제를 처리하는 순서를 차분히 생각해 볼 것을 권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국민투표법을 합헌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빨리 국민의힘에서는 발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채널 24K에서 이미 벌써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이 법안을 개정안을 제안을 한다는 것은 국민투표로 밀고 가겠다는 압박이 되고 국민투표로 밀고 가버리면 민주당에게 굉장히 넘어서기 어려운 과제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투표법 개정안 발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한 압박을 상대에게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개정안을 심의를 만약 국회가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실현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민주제의 보완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국민투표권,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을 반대할 명분도 민주당으로서는 마땅히 가지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 또 찬반 논쟁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반검수완박 세력들은 적지 않은 선전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검수완박이라는 이 악법을 주제로 해서 대규모의 공청회를 전국 단위로 국힘이 주도해서 열고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국내외 매체를 통해서 기왕에 당한 망신, 노골적으로 기고하고 투고하고 토론을 유도하고 보도를 유도해서 대규모 선전전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이미 나라 망신 다 했는데 이거를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또다시 극복해내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국민투표를 하는데 국민투표하는 안건으로 검수완박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다 안건을 국민투표 안으로다 만들 수는 없죠. 왜냐하면 국민투표를 시행하게 될 즈음에는 이미 이 법은 법률로서 성립이 돼 있고 그것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부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건을 상대방이 시비 걸 수 없는 안건으로 국민투표를 실시를 하는 거죠. 다만 그 안건이 만일 국민들에 의해서 윤석열 측의 제안 안건이 지지를 받게 된다면 이것은 곧 검수완박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안건을 제안을 해서 국민투표를 시행한다는 겁니다.
어떤 게 그런 게 있겠느냐. 앞에 헌법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면 어떤 것들을 국민투표 대상으로 할 수 있냐.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로 붙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해질까요? 문재인 정권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일들을 처리를 해서 그것이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죠. 이게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물음으로 해서 만일 국민들이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던 그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명분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사의 표명을 국민들이 한 셈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결국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될 텐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는데 이러한 국민투표의 결과가 절대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밖에도 다른 안건을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해서도 대북 정책의 문제, 결국 저렇게 핵 개발 완성을 시킨 대북 정책의 문제, 이것의 근본적인 기조를 묻는 쪽에서 방안을 찾고 그것을 표제로 등장시켜서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수행했던 내용들이 국민들은 불법적으로 본다라고 보고 그것 때문에 검찰이 그것을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확보하는 과정으로서 국민투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방법을 동원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거부할 수 없는 맞아 헌재 위헌이야 라는 의견을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난 뒤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의 소를 제기해도 결코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거 하기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자연스럽게 출범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나서 해도 별일 없지요. 한두 달 늦어지고 두세 달 늦어지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히 아직까지 검찰의 권한이 살아있는 이 시기에 이 기한을 통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수사 사건들,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성남FC 기부금 사건이라든지 울산지방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원전 경제성 분석에 대한 사건들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가속화하고 거기에서 절대적 전문성을 보여주고 빠르게 기소를 진행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할 거다. 그러고 나서 헌재에 위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절차적인 그리고 순서 있는 생각, 이것을 정확히 바둑에 한 수 한 수 두어 가듯이 계산해서 밟아간다면 결코 이 법률은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법률로 성립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믿습니다. 아무리 이 나라에 정치적 거래가 많고 특히 검찰청법 같은 거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많아진 법률 체계가 많다고 하더라도 인간들의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가치 체계에 도전하는, 상식 체계에 도전하는 사기에 가까운 법률이 대한민국의 법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허술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이 허술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보여줄 수 있을 때다. 오히려 위기를 전화 위복의 기회로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번에 반대한민국적인 세력,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고 그들을 청소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회로, 청소할 수 있는 기회로, 청소하고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윤석열 당선자가 해내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명백히 좀
해두고 싶습니다. 인간이 큰 사고를 기왕에 당했을 때 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최대한으로 침착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수순을 정확히 밟아나가야 한다는 것. 그 변하지 않는 법칙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윤석열 당선인이 가슴 깊이 새기기를 빕니다.